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윤석열의 일하는 적이라는 발언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차관을 불러다가 윤석열 망언의 경위와 뒷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국힘당은 일하는 적대국이 맞다, 사실을 말한 것이다 라고 윤석열의 말을 두둔했습니다. 특히 국힘 하태경은 이란은 근래 보면 거의 악당 국가다, 인권 탄압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UAE의 대사가 이란에 파견되어 있다. 적국의 대사를 파견하는 나라가 어딨나? 그리고 대통령실은 장병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윤석열이 방문한 그 아크 부대가 UAE에 가 있는 이유는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다. 원전의 옵션이다. 그래서 그 장병들의 주둔 목적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UAE를 지키는 게 아니라 UAE의 군대를 군사 훈련시켜주는 조교다. 그런 장병들을 두고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아크 부대의 장병 격려 차원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논리로 국회에 출석한 외교부 1차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띈 질의 장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UAE 정부는 이란이 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란과 UAE를 이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UAE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발언이에요. 지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사까지 파견하고 경제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장병 격려를 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장병 격려가 돼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발언이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장병을 격려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냐, 격려가 어떤 취지냐는 거예요.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라면서요. 네, 그렇게 그럼 이해하고 설명해 보시라니까. 어떤 격려 취지인지. 뭐 제가 이게 어떻게 격려가 되냐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차관이 외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뭐 그럼 외교부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아까 파악을 해야죠. 예, 저희가 이란에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외교친을 뭐라고 소통하고 설명했어요?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일일이 다 격려 말씀드릴 차원에서 수는 한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뭐가 격려 차원? 뭐 그건 뭐 제가 이란에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이 이 양국 간에 이게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발언이 생겼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어떻게 아니 설명했는지를 충분히 일일이 다 설명할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설명해 보시라니까. 네, 제가 이란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니 취지는 국회에도 설명을 해야지. 예. 이란 측에 설명한 걸 국회에다 설명 못해요? 아니 근데 가장 납득이 중요한 안 가서 취지는 그러는데? 한 이란의 우호 관계에는 전혀 저희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UAE 대통령께서 발언한 UAE의 주적이 이란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크 부대 병사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정도면 뭐 아크 부대 병사들 격려 차원에서 했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차관님도 이해 못 하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자꾸 무슨 해석을 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해의 차관님은 소지가 있을 수 이해하시겠어요? 있으니까요. 네. 저 대통령 말씀이 아크 부대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저는 이해 못하는 걸 차관님이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 나왔죠. 이 사태를 뒷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이란 정부에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그나마 뒷수습이 되는데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해명도 비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끼리 유야무야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매우 굴욕적인 사과를 하거나 뭔가 이득을 줘야 합니다. 또한 정부끼리만 유야무야하게 그냥 넘어가면 끝입니까?
그 8천만 명이나 되는 이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는데 우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격 추락을 과연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과나 해명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과의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의 해명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외교 철부지가 우리나라를 오늘도 말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윤 전 지검장은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윤석열이 과거 룸빵에서 기업 총수에게 구두에 양말을 넣고 술을 말아먹게 했다는 TV조선 보도를 거론하면서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자, 그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묻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채널A 사건 즉 한동훈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저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와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없었습니다. 대신 내 장모는 10원 한 푼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장모 대응 문건이 나왔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이어서 진행자가 김건희 소환 요구가 많다고 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디딤돌로 해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것이고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은 패거리가 돼서 사익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잘 나갈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거를 검사들이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반, 같은 조였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조라고 한다면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검찰로 진출한 이후에도 많은 교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검장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특히 검찰총장 자리에서의 윤석열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였음을 내가 직접 실감했다. 그리고 최근 나경원을 해임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이 내린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자, 이 말을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올바른 검찰상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론이 있고 네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흔히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준사법기관. 예,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증거에서 판단하고 그 증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나 법률을 적용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검찰이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리와 증거와 법리 외에는 다른 원칙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또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정말 신중하게 발동해야 됩니다. 수사권을 발동할 때나 수사를 할 때나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요. 또 수사를 할 때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소통하고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검찰이 나아갈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저런 날이 올까요? 마치겠습니다.